오늘 영상에서는 기성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대는지, 그리고 그 흔들기에 우리가 왜 절대 부화내동하면 안 되는지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숫자 하나로 우리는 이미 졌다라는 패배의식을 주입하는 순간 선거는 투표함 열어보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지요. 자, 그런데도 언론은 이미 사망선고부터 내리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또 이런 기성 언론의 프레임을 이용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부 총질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지요. 이 영상은 그 프레임을 깨고 내부 총질, 배신자 논리를 박살내는 반박 논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무기로 쥐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지, 왜 이걸 경계해야 하는지 단박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어제 오늘 기성 언론들이 갑자기 한 목소리로 포탄을 쏟아붓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MBS 전국지표조사 2월 넷째 주 결과가 나왔고 그 숫자를 탄약으로 삼아 국민의힘 끝났다 프레임을 박아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정권 국정 운영 긍정이 67%로 나왔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7%가 나왔지요. 언론은 여기서 딱 하나만 뽑습니다. 국힘 17%,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거의 자동 완성입니다. 추락, 붕괴, 최저, 충격. 여러분께서도 어제 오늘 이런 기사들 정말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편집 기술입니다. 같은 조사에도 언론은 항상 같은 배열을 씁니다. 그게 뭐냐? 먼저 정부 지지율 최고치, 이재명 지지율 최고치를 깔고요. 그 다음 국힘 17% 추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장동혁 책임론으로 수렴시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건요, 분석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대안 세력 부재를 만들어 버리면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지층들이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한 문장을 마음속에 박아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기상도지 사망선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월 넷째 주 숫자가 6월 3일 투표함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자, 그런데 언론은 기상도를 들고 와서 장례식장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패배의식을 여러분께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한국갤럽이나 MBS처럼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는 ARS보다 응답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동시에 구조적으로 생기는 통계적 함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사기관이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전화조사가 피할 수 없이 안고 가는 표본, 응답 편향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첫째, 응답률, 즉 전화를 받아서요 끝까지 응답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수록 누가 전화를 받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죠.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들은 전화를 받을 확률이 극히 낮고 정치에 관심 많고 시간 여유 있는 층이 상대적으로 응답을 더하는 편입니다. 이때 응답자의 구성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통화 차단, 스팸, 필터, 번호 인식 같은 현실적 요인이 표본을 깎아먹습니다.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덜 차단한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누적되면 정당 지지도처럼 1에서 2%포인트가 아니라 5에서 10%포인트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요, 전화 면접은 사람과 사람의 통화이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즉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지금 언론에서 나쁜 이미지로 두드려 맞고 있다면 일부 응답자들은 말하기를 꺼리거나 무당층으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이건 단순한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이 확인된 현상인데요. 그래서 한쪽이 집중 포화를 맞는 국면일수록 그쪽 지지층이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가중치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기관들은 성, 연령, 지역 같은 인구 통계에 맞춰 보정을 하지만 문제는 정당 지지나 정치 관심도, 선거 참여 의향 같은 변수는 인구 통계로 완벽하게 교정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40대 남성이라 할지라도 정치 관심, 응답, 성향, 투표 의지가 다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는 정확한 숫자라기보다 그 시점의 추정치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자, 지금은 특히 정부 출범 직후에 허니문 효과가 겹친 시기일 가능성 높습니다. 국정평가가 높게 나오고 그 분위기가 정당 지지도에도 압력을 주는 구간이지요. 자, 이때 야당 지지는 정치적으로 말하기 불편한 답변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전화조사에서 더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건 한 방에 설명되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응답률 하락, 응답자 구속 편향,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가중치 한계, 전국 허니문 효과가 겹쳐 만들어지는 복합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 숫자 하나를 딱 들고 나와서 끝났다, 장동혁 끝났다를 외치는 건 과학적으로도 과장이고 망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선거는요, 현장 조직과 후보 경쟁력과 투표장 동원에서 갈립니다. 특히 지방선거 더 그렇습니다. 숫자 보고 겁먹으면요, 그 순간 상대는 공짜로 한 표를 얻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선처럼 전국 단일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별 이슈, 인물, 조직이 따로 움직입니다. 아직 전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 언론이 장동혁 대표를 때리는 건 장동혁이 싫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전열을 정비하는 걸 막고 싶어서입니다. 대표를 흔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첫째, 당내가 갈립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둘째, 메시지 전파가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셋째, 후보들이 눈치를 봅니다. 넷째, 지지층들은 얘네들 또 싸우네, 이번 지방선거 글러먹었네 라며 집에서 들어눕습니다. 그게 목표인 것입니다. 지금 언론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저륜 프레임이지요. 절연 안 한다, 충격이다, 보수 언론도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상징어를 만들어서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커질수록 지방선거 준비는 뒤로 밀립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 안팎에서 흔들기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감정적으로만 받아치면 저들이 쳐놓은 덫에 그대로 끌려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질문으로 논리적으로 이 모질이들을 깨부수면 됩니다. 반박 포인트 5개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암기하십시오. 대표 하나 바꾼다고 17%가 30%로 점프하냐? 지지율은 전국, 이슈, 미디어 환경, 정부 초반 효과가 합쳐진 값입니다. 복합 변수를 장동혁 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순간 그건 평가가 아니라 희생양 찾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 민주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너무 잘해서 그렇다, 이 결론부터 때려박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청래도 지금 이재명 지지층, 이른바 강성 지지층한테 집중 포화를 맞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잡히는 건 특정 당대표 개인의 리더십 신화라기보다는 정권 출범 초반의 어떤 결집 효과, 여권 지지층의 방어 심리, 그리고 정치 전반의 구도가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만 장동혁 대표 한 사람 탓으로 몰아붙이는 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겁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이 있어도 정권 효과로 뭉뚱그려 넘어가면서 국민의힘만 숫자 하나의 대표를 묶어 희생양으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언론의 프레임 장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절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보수파 지지층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분들은 12.3은 옳았다라고 보고, 어떤 분은 12.3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더 바람직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안타깝다, 불쌍하다라고 느끼고, 어떤 분은 아쉬움은 있지만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미세한 온도차가 정말 수백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 언론과 당내 일부가 이 복잡한 현실을 절연,
절연이라는 한 단어로 무자르듯 딱 쳐내버립니다. 여러분 절연이 뭡니까? 그냥 거리두기가 아니라 관계를 끊고 선을 긋고 사실상 핵심 지지층을 도려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자, 좋다. 자, 그러면 절연 다음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합니다. 절연만 외치면 선거가 이깁니까? 공약은 누가 만들고 후보는 누가 세우고 조직은 누가 움직입니까? 지방선거는 특히 바닥 조직이 생명인데 핵심 지지층을 등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핵심 지지층이 빠지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 줍니까? 그리고 더 본질적인 반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절연을 외치는 쪽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중도 확장하려면 절연해야 한다. 자, 그런데 선거에서 확장은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반을 딱 잘라내고 확장한다? 그건요. 집 지붕을 높이겠다고 기둥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절연은 확장 전략이 아니라 지층들을 위축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심리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절연이라는 칼질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보수파 지지층들의 정서와 판단을 하나로 묶어내는 선거연합의 기술이라는 거지요. 공동의 목표는 여러분도 단순하잖아요.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핵심 지지층을 도려낼 게 아니라 다음으로 가기 위한 합의 지점을 넓혀야 합니다. 절연 프레임은 선거를 소모전으로 묶어버리는 아주 못돼먹은 프레임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언론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언론이 칭찬할 때 우리가 특본 적 있습니까? 기성 언론의 칭찬은 대개 길들이기고요. 비판은 무력화입니다. 지금처럼 한 방향으로 몰아치는 건 해석이 아니라 유도입니다. 이 점 명확히 아셔야 한다. 언제까지 조중동의 계략에 우리가 끌려만 다닐 거냐? 이런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패배의식은 상대가 공짜로 얻는 표다. 이 점을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장 안 가는 한 표가 상대에게는 한 표 플러스이지요. 선거는 포기한 사람부터 집니다. 지방선거에 나갈 우리의 대표 주자들은 아직도 확정되지도 않았고 지방선거일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7%를 보되 17%에 먹히면 안 됩니다. 언론이 원하는 건 분노가 아닙니다. 뭐냐? 체념입니다. 분노한 지지층은요, 투표장에 나갑니다. 이재명이 분노하면 투표장에 나갑니다. 그러나 체념한 지지층들은 집에서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언론은 계속해서 끝났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변에서 여론조사 숫자 들고 망했다라는 말 나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론조사는 오늘의 기상도고 6월 3일은 우리의 행동이다. 자, 정리합시다. 기성언론이 MBS 숫자 들고 장동혁을 몽둥이로 두들기는 건 장동혁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의 선거 진영을 깨고 지지층 멘탈을 무너뜨리려는 심리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심리전의 반박 논리로 맞서야 합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내부 총질 배신자들이 던지는 말 감정으로 받지 말고 질문으로 무너뜨리십시오. 절연 프레임에 끌려가면 선거 준비 멈춥니다. 그리고 선거는 준비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6월 3일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